하이, 안녕하세요. 행복골프 요셉입니다. 행복골프에서는 골프를 새로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골프의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이 골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새로 입문하는 그런 시점에서 쉽게 골프와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초 지식부터 시작해서 고급 지식까지 서로 나누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너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복한 골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골프 코스, 컨트리 클럽, 또 골프 앤 리조트 코스 이렇게 이제 호칭들이 있고, 보통 한국에서는 안양 컨트리 클럽, 코리아 컨트리 클럽, 한성 컨트리 클럽, 남서울 컨트리 클럽, 이런 식으로 이제 골프장을 나누죠. 그리고 컨트리 클럽이라는 말을 줄여서 C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프는 컨트리, 그 시골 지역의 산지나 황량한 벌판에 자연과 가장 가까운 그런 곳에 코스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꿈꾸고 바람 소리, 물소리, 새소리, 이러한 가장 자연 원초적인 속에서 우리의 소위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골프의 기원도 예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1700년, 1600년경에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돌멩이나 주변에 있는 주로 돌멩이 내지는 둥근 나무 뚱아리 같은 거를 쳐서 멀리 보내는,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까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잡는 자치기라고 있잖아요. 나무 토막을 조그마한 걸 잘라서 톡 쳐서 멀리 쳐서 많이 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원초적인 데서 출발을 해서 인간이 과연 자연스럽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연과 가까워지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새로운 소위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재미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CC라는 얘기는 컨트리 클럽, 시골에 있는 클럽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간단한 샤워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같은 그 골프들과 나눠서 얘기도 하고 앉아서 술도 한잔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클럽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게 되고, 그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땅과 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클럽의 멤버들이 모여서 돈을 각출을 해서 돈을 만드는 게 소위 이제 프라이빗 코스,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멤버들이 돈을 내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컨트리 클럽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이제 어떤 산업 사회를 거쳐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부가 축적된 사람들의 놀이터로 거기 미국엔 땅이 넓잖아요. 많은 코스가 만들어져서 미국에는 한 3만 개 정도 골프장이 있죠. 일본은 한 13,000개 정도, 한국도 지금 현재 약 국토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개, 550개 정도 되고 600개를 육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코스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프를 하자면은 현재로는 금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프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먼 거리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있어야 되고 또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88년도 올림픽 이전에는 골프 하는 분들이 사회 소위 이제 성공한 분들이 골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도 한 전국에 100개 미만으로 골프장이 이제 형성이 돼서 주로 수도권 가까운데 골프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88 올림픽까지는 골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도어나 아웃도어, 이렇게 드라이빙 렌즈에서 골프를 한 3개월 정도 배워서 머리에 올린다 그러죠. 그러면은 부킹 없어도 어느 골프장이든 가면은 골프를 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서울에서 가까운 데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 있던 소위 이제 그 골프장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1960년대에 그 어린이 공원으로 되면서 한양 골프장으로 저쪽으로 그 파주 가까운 쪽으로 옮겼죠. 불광동 넘어서. 거기서 이제 한양 골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관악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리에. 그 서울대학교가 동성동에서 그 관악으로 옮기면서 관악 골프장은 동탄으로 옮겨서 지금 현재 리베라 골프장, 이것이 관악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기 관악 골프장이 리베라로 이름을 2000년도에 명칭을 변경을 해서 지금은 리베라로 지금 골프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이 거기였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일 가까운 데가 동서울 컨트리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뉴캐슬입니까? 이름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모르겠는데, 옛날에 동서울이라고 남한산성 밑에, 지금 여기 가락동 지나서 그 신도시 쪽으로 남한산성 저 하단에 있는 골프장이죠. 그게 제일 가까운 골프장이고, 그 다음에 남서울 컨트리 클럽이라고 지금 현재 그 분당에 성남에 있죠. 분당에 판교 에리어에 대장동하고 판교 사이에 있는 골프장이 남서울 컨트리 클럽입니다. 그 골프장이 이제 제일 가까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성 골프장이라 해가지고 지금 부성 쪽에 있는 골프장이죠. 한성 골프장이 1980년도에 80년경에 이제 88년도 올림픽 지나고 만들어졌죠. 한성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88cc 그 문광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문광구에서 88cc라고 지금 기흥에 있는 골프장이 88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 88cc입니다. 그래서 88cc가 있고, 그 위에로 이제 많이 골프장이 생겨서 지금은 현재 한 600개, 550개를 넘기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골프장을 입문을 하려면 우선 골프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은 컨트리 클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잖아요. 영국에는 이제 해변이나 이런데 소위 이제 광활한 바닷가 옆에 양들을 치고 목축을 하는 그 넓은 자리에 코스가 링크 코스가 생기고, 미국 같은 데도 아주 땅이 넓기 때문에 주로 평지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서 필리핀 여기서 이제 골프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주로 이제 거기는 늪지가 많기 때문에 늪을 이용한 골프장, 태국에는 산지 골프장도 있고 늪지 골프장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산지가 많죠. 평야지대보다는 산을 끼고 있는 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본풍의 골프장이 한국에는 많이 생겼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는 농지 지역은 골프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산지를 이용한 산악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산악 골프장은 5분 능선 이상으로 또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5분 능선 밑으로 골프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용 면적이 가용 면적이 아주 좁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지 골프장은 보통 18홀을 만들려면은 한 25만 평 이상이 있어야 18홀이 되는 그런 산지 골프장이 많습니다. 예전에 88년도 이전에 만드는 골프장은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지금 남서울 골프장이나 지금 리베라 CC 또 이게 한양 CC, 뉴코리아 이런 거는 능선을 따라서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런 지금 아마 골드 CC 그다음 프라자 CC까지는 그 산지라고 하지만은 아주 동산 그렇게 경사도가 높지 않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만드는데 그 지역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태강 골프장도 있네요. 그래서 동산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데를 깎아서 크게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골라서 골프장을 하는 골프장이 대부분인데 그 외에 이제 경기도 지역이나 이제 강원도 지역이나 외 지역은 상당히 이제 정보선이 높은 그런 산지형 골프장이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이제 적어도 20만 평 이상이 돼야 18홀의 골프장 규격이 나오는 그런 골프장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러한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도권 가까운 데는 멤버가 아니면은 25만 원 이상 지금 현재 골프를 비용을 내야 그린피를 내야 골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돈이 소위 경제적인 여건이 따라가지 않으면 골프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적어도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성공한 분들이다. 경제적으로 다소 자유한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급속히 골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적어도 88년도 이후에 우리가 경제 성장기를 거쳐서 소득이 높아질 때 많은 골프들이 탄생이 되고 지금 현재는 거의 1년에 내장객 수가 2천만 정도 이상이 되죠. 그래서 550개가 돼도 골프장 우리나라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골프장은 보통 이제 100불 미만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장이 많은데 우리는 적어도 200불, 150불 이상 돼야 골프를 칠 수 있고 거기도 멤버십을 살려면 멤버십 값이 적어도 1억 이상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이자를 계산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지금 이제 스크린 골프가 개발이 돼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골프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도 우리 여기 사무실에 있는 이 오피스텔은 입주를 하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린이 여기 4개 코스가 지금 있기 때문에 쉽게 연습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렌지라 했고 골프 렌지 드라이브 렌지도 5,000평 이상 되는 넓이로 이렇게 골프장을 연습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월 회비 2-30만 원 내고 이렇게 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스크린 골프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입문자가 연습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도 좋은 선생을 만나서 골프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스크린 골프에 가서 간단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요즘 카카오에서도 골프장이 만들어져 패밀리 골프장인가요? 그래서 서로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골프를 한번 입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프는 다른 운동과 달라서 골프 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골프 룰은 물론 딴 경기도 골프 룰이 있죠. 그렇지만 골프는 특히 딴 경기에 없는 에티켓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 에티켓 룰이 상당히 엄격하고 골프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면 자부심을 키워주는 그런 룰입니다. 그래서 우선 골프 룰과 골프를 시작하는 입문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 얘기하면 골프는 우리가 골프를 칠 수 있는 클럽이 있어야 됩니다. 클럽의 구성은 14개로 구성이 됩니다. 14개 클럽을 이용을 해서 골프를 치는데 14개가 넘으면 골프 시합에는 프로 시합에는 실격이 되고 아마추어 시합에서는
그래서 14개가 꼭 필요한데 14개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긴 골프장 드라이브로 시작해서 여기 1번 웨지라고 합니다. 드라이브 클럽 1번 웨지가 이제 있고 이거는 거리를 적어도 200m 이상을 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스푼 3번 스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푼이 많습니다. 종류가 그 대신에 한 3개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죠. 스푼 뭐 4번 우드라고 그러죠. 5번 우드, 뭐 7번 우드. 저는 이제 7번 우드와 3번 우드로 쓰고 있는데 지금 3번 우드가 부러져 가지고 5번 우드로 쓰고 있습니다. 3개 하고 그다음에 아이언은 5번, 6번, 7번, 8번, 9번 피칭. 그다음에 F 샌드웨이지. 이렇게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퍼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로 골프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로 보면은 이 드라이브는 거리를 적어도 200m 이상 내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스크린 스코프에 가팽 베네스트 1번 홀이 나와 있습니다. 가팽 베네스트 1번 홀에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입문하시는데 쉽게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T라고 그러는데 이 드라이브 1번은 꼭 T를 묻을 수 있는 채, 꼭 꽂힐 수 있는 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치기 쉬우면서 가장 치기 어려운 골프채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이고 이게 길잖아요, 채가. 그래서 보통 골프를 칠 때 7번 아이언부터 이렇게 똑딱보레를 하고 그거부터 맞추는 연습부터 시키는데 저는 1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접해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1번 높이는, 티 높이는 보통 35mm, 40mm, 지금 이게 4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mm를 치게 되면은 이걸 지금 이게 공을 겨냥하는 것이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드라이브는. 그 어드레스를 할 때 루틴하게 이렇게 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자기가 목적하는 바로 향해서 이 드라이브 페이스라고 그러죠. 이게 요건 한 10.5도 정도 됩니다. 드라이브 페이스를 자기 방향에다가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오른쪽으로 왼발은 그대로 있고 왼발 오른발 사이에 이렇게 공을 지금 겨냥을 해서 어드레스를 하고 그다음에 칠 때는 이렇게 오른발만 벌려주는 게 드라이브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공이 자동적으로 왼발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뒤로 가는 거를 치기 위해서 골프가 뒤로 가잖아요. 이걸 백스윙이라고 합니다. 백스윙이 안 되면은 그냥 이거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마침 가든지 백스윙이 돼야 다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스윙은 크면 클수록 어렵죠. 이거 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춘다는 얘기는 높이 그리고 이 어드레스 라인 임팩트 순간 이게 자기가 이렇게 겨냥을 해서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맞으면 가는데 이게 적게 백스윙이 되면 적게 63m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좀 더 크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거리가 좀 아까 200m 이상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m 이상 보내서 이걸 크게 백스윙 커야 됩니다. 크지만은 이 코스는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치니까 192m가 나갔잖아요. 그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백스윙은 항상 팔만 가면은 스윙이 안 됩니다. 어깨가 항상 돌아서 몸통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리는 그대로 있으면 몸통이 나면 이게 허리가 꼬임 현상이 납니다. 이것을 이렇게 빨래 짜는 것처럼 이렇게 꼬이는 현상이 되면서 이게 해서 이 팔도 이 손목도 이렇게 코킹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채서 코킹을 해서 이렇게 치면은 이건 200m 이상 가게 됩니다. 228m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왜 어렵느냐? 거리도 내주고 방향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에 치는 채기 때문에 거리 방향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 방향이 맞으려면은 결국 이 어드레스 자세를 내가 이렇게 치겠다면 이 어드레스 자세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261m가 나가죠. 아까 40m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공은 똑바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거리가 적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이제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칠 때 170, 180m 정도 가거든요. 190m. 그러면 이걸 이제 250m까지 보내려면은 다시 치보겠습니다. (258m) 갔죠. 근데 약간 이제 페어웨이는 안 떨어지고 라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페어웨이로 이제 들어가도록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드로우성인데,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치다 보니까 하체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힘을 많이 주면은 오른쪽으로, 아마추어 처음에 시작을 하는 입문자는 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그걸 슬라이스를 하는데 페이드 내지는 슬라이스 볼을 치게 되는데, 세게 치면 그런 현상이 납니다. 왜냐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체가 열리기 때문에. 세게 치려면 체가 이렇게 열리게 돼요. 몸이 열리지 않고 바로 치고 이제 페어웨이 안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247m가 지금 나가죠. 근데 좀 더 세게 한번 치보겠습니다. 좀 더 세게 치니까 265m까지 갔는데, 그런 페어웨이 있지 않고 러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러프로 들어가지 않고 페어웨이 떨어져야 다음 세컨샷 공략하기가 좋거든요. 그럼 러프로 안 들어가고 페어웨이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도 왼쪽 러프로 들어가네. 조금 더 페이드를 심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페어웨이에 떨어지려면은 공이 거리가 이렇게 230밖에 안 나게 돼요. 왜냐면 페어웨이 떨어지기 위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티를 조금 낮게 해서 다시 한번 260m 정도로 페어웨이에 한번 떨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슬라이스가 나잖아요. 아웃도 보인다. 여기가 페널티 투타가 먹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세게 치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살살 치면은 아주 부드럽게 치면은 공은 정확하게 가는데 거리가 떨어집니다. 세게 치면 이렇게 이제 아웃바운드로서 페널티 벌점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세게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가 연습을 한 그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골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세게 치니까 지금 안 맞잖아요. 250m를 넘었는데 결국 페어웨이 들어가지 못하고 라프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 페어웨이 보내기가 어렵네. 가평면 했을 때가 페어웨이가 좁은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잘 맞았네. 페어웨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거리도 267m까지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의 샷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또 개인 레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우선 골프 채는 처음부터 새 채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중고채 집에 가면은 사용하던 채를 중고 가격으로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세트 아마 준비하는데 드라이브까지 14개를 준비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면은 중고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드라이브는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드라이브 한 개 가격이 150만 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경제 사정에 맞는 그런 채를 우선 구하셔서 입문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